2023학년도 수능 연기교재 수능 완성회, 수능 완성입니다. 황종율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뭐, 실전 5회고요. 이게 이제 작년입니다. 작년, 그죠? 작년 교재죠. 작년 수능 완성 교재. 혹시나 뭐 공부를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만들어 봅니다.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영상을. 근데, 뭐, 작년에 조금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뭐 어떻게, 하여튼 검색을 많이 하시네요. 많이 찾아보시니까. 뭐 조회수가 높아가지고 다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영상을. 근데 이제 뭐 기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길래 이제 기장을 찾아봤는데, 뭐 실제로 노란 거 있잖아요, 그죠? 밥 먹을 때 이제 식당에서 이런 게 나오죠. 밥 흰 쌀밥이 섞여서 나오는 게 이런 형태였는데, 그죠? 이런 약간 좀 이렇게 동글동글한 형태, 원내에 가까웠는데 또 찾아보니까 또 이런 형태의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약간 뭐 타원인데 쌀처럼 이렇게 길쭉하지는 않고 그냥 뭐 약간 원에 가까운 타원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기장이.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 한번 봅시다. 그죠? 뭐 내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죠? 봅시다. 업그레이드 영상입니다. 자, 뭐 조선 성리학자들은 성리학자들이 음악의 예술성과 교화성이라는 게 뭐 교화를 한다, 범죄자를 교화를 한다, 그런 거잖아요.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예술도 있고 뭐 가르치는 어떤 목적도 있다, 그런 게 주목해가지고 성리학자들은 치세, 그러니까 뭐 세상을 뭐 이렇게 뭐 통치한다, 이런 어떤 수단으로서 음악의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강조했답니다. 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리학자들이. 야, 음악 그거 필요 없어라고 하지 않았다. 그렇죠? 치세의 도구로서 음악이 올바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음악과 관련된 제반 요소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치세 도구로서 쓰는 음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제반 요소, 그러니까 뭐 음악이 어때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거 뭐 했겠죠. 그러니까 뭐 단순히 즐기기 위한 음악이 아니라 뭐 치세의 도구로서 썼기 때문에. 특히 조선의 뭐 성리학자들은 악곡, 작곡 및 뭐 악기 제작의 기본 척도이며 악기의 음질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율관 제작법에 이제 관심을 쏟았다. 그러니까 율관이 뭐냐? 이런 거 하는 척도가 되고, 그렇죠? 음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랍니다. 율관이라는 게. 율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냥 기본음을 낼 수 있는, 어제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은 좀 애매하죠. 안 잡히잖아요. 근데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 율관은 전통적인 음악에서 쓰이는 어떤 기본음을 낼 수 있는 죽관, 대나무, 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뭐 대나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대나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대나무를 뭐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겠지. 이렇게 그죠? 원통형의 어떤 이런 걸. 이제 죽관, 대나무 관. 이거로서 이제 음을 조율하는 도구랍니다. 율관이. 율관 제작법에 관심을 가졌다. 이제 이 율관을 가지고 이제 뭐 기본음을 만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도레미파솔라시도인 것처럼, 여기서 이제 율관으로 뭐 두드려 가지고 아니면 몰려 가지고 소리 나오면 그거 이제 야 이거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거 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했겠지. 그게 이제 율관이다. 율관은 대나무통. 율관은 대나무통입니다. 죽관이다 라는 거, 그거 알고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음의 기본이 되는 소리를 황종,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도라고 합시다.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도, 이거는 이제 기본음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그걸 이제 황종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를 황종이라고 부른다, 뭐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죠. 뭐 소리라고 할 수도 있죠. 그죠? 이거를 뭐 황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지금 뭐 그런 거 뭐 그죠? 음정의 문제니까. 어쨌든 예를 들어 그렇다, 그죠? 그런 소리를, 음이 기본이 되는 소리를 황종이라 하고, 황종의 음을 낼 수 있는 황종율관, 그러니까 이 딱 기본이 되는 이 황종, 이 소리 도, 이걸 낼 수 있는 어떤 뭐 율관, 대나무통, 죽관, 대나무통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그 일관적인 어떤 소리가 띵 하는 이게 이제 도다 하면, 어떤 사람은 도 이거를 이제 도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걸 도라 그러고, 이러니까 자, 기본이 되는 어떤 음이 필요한 거죠. 누가 들어도 이건 도네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황종이고, 그렇죠? 그걸 소리 낼 수 있는 걸 황종율관이라 하는 거니까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답니다. 자, 황종율관은 음악적 기준으로서 중요하기도 하죠. 어떤 거 시작이니까, 그죠? 그걸 이제 악기를 조율을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타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기타 같은 것도 뭐 맨 처음에 그냥 줄이 막 흐트러져 있으면 소리가 다 각자 따르니까 맨 처음에 조율을 하죠. 연기하기 전에, 연주하기 전에 조율을 하죠. 도, 여기는 도고 여기는 레고 미, 이렇게 맞춥니다. 줄을 이렇게
줄 이렇게 조임을 풀고 풀었다 쪼였다 하면서 소리를 맞춰요. 그죠? 그것처럼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거지. 기본음이 필요한 거죠. 그죠? 기본음이 필요한 겁니다. 황정률과는 음악적 기준으로 중요하죠. 당연히 뭐 중요하겠지. 음악적 기준으로서 중요하겠지. 예, 황정률관의 길이와 부피, 그러니까 대나무 통이잖아요. 황정률관이 예, 길이와 부피의 수치가 사회적 도량형의 기준으로 기준도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황정률관의 어떤 황정률관의 뭐 몇 배, 황정률관의 3배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죠. 이런 어떤 길이와 부피 이걸 가지고 사회적으로 치수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한 평이 뭐 3.3m 제곱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한 평이 이렇다. 그러면은 이건 1율관, 2율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기준이 된다는 얘기지. 한 평에 몇 메타 이런 것처럼 메타 단위, 미터 단위, 킬로미터 단위 이런 것처럼 단위가 된다라는 거죠. 도량형의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황정률관의 표준 규격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죠? 어떤 황정률관은 요렇고 어떤 황정률관은 뭐 요렇고 이러면은 소리도 다르고 다 다르죠. 얘가 말하는 황정률관, 얘가 말하는 황정률관이 달라지니까 안 되니까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다. 뭐 그 얘기로 어려운 얘기 없었다. 좀. 황정률관을 규격을 정하는 방법은 다양했다. 그중 기장법, 기장살 맛있습니다. 기장법은 곡식인 기장을 길이로 율관의 규격을 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기장의 개수, 길이로 이제 율관의 규격을 정한답니다. 기장을 세로로 쌓아 만든 것을 이제 종서척, 기장을 가로로 쌓아 만든 것을 횡서척. 그러니까 뭐 횡서척, 종서척보다 세로, 종서척 이게 세로랍니다. 세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세웠답니다. 이렇게 이거 이제 이렇게 쭉 이제 100개를 쭈루룩 세운 거를 1척이라 합니다. 그 10개를 끄는 것을 초원이라고 하고, 요 하나를 분이라 해요. 그러니까 100분이 10촌이고 10촌이 1척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횡서척은 뭐냐? 가로로 쌓은 거죠. 횡서척은 이게 가로로 길쭉하게 이렇게 쌓은 거. 그럼 길이가 다르겠네? 다르죠. 81개가 1척입니다. 길이가 1척은 길이가 똑같아. 1척 길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9촌, 9개가 1촌이니까 9촌이 1척이니까 그러면 이제 99, 81, 그죠? 이 81개가 1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척이 되는 거지. 1척, 그죠? 1척. 1척 길이는 똑같대요. 이거 기장의 길이에 따라 다르겠지. 이거 81개를 이렇게 세운 거랑 뭐 100개를 이렇게 세운 거랑 뭐 비슷한 모양이죠. 그죠? 뭐 그래 보면 되죠. 약간의 타원형이니까. 하여튼 뭐 그렇다. 그러니까 뭐 세로로 쌓을 거냐, 가로로 쌓을 거냐, 이렇게 횡서척이냐 종서척이냐 하는 얘기다. 종서척은 기장의 길이가 긴 세로 방향, 늘어놓은 그죠? 이게 종서척, 그죠? 긴 어떤 세로 방향 이렇게 세운 거. 늘어놓은 기장 한 개의 길이를 맞나? 종서척? 오케이. 이거 거꾸로 했네, 이거. 이게 종서척이네요, 그죠? 잘못 썼네. 자, 종서척은 세로로 만든 거, 횡서척은 가로로 만든 거. 종서척은, 그죠? 긴 세로 방향으로 늘어놓은 한 개를 1분, 9개를 늘어놓은 9분, 9초. 종서척이 거꾸로 했다. 이게 종서척입니다. 종서척. 이게 종서척. 그죠? 가로 방향으로 긴 거. 세로 방향으로, 그죠? 세로 방향으로 긴 거. 그죠? 기장 한 개의 길이를 1분으로 9개의 길이를 늘어놓으니까 한 개 기장 하나, 요거 하나 길이를 뭐 1분, 그 다음에 요거 이제 9개 쪼르륵 늘어놓은 거를 1촌, 그죠? 그러니까 9개, 또 그 9개의 촌을 1척, 그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81개의 알이 이렇게 세워지겠죠. 이게 1척입니다. 이게 종서척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횡서척은 기장의 길이가 짧은 가로 방향으로, 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횡서척이에요. 그죠? 횡서척. 이게 횡서척입니다. 그러니까 기장의 길이가 짧은 가로 방향, 이게 짧은 가로 방향,
그죠? 짧은 가로 방향으로 늘어놓은 기장 한 알의 한 개의 길이를 1분, 요거 이제 1분이라고 하고 1분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10개의 길이를 늘어놓은 1분을 10분의 1촌, 이거 10개, 이거를 이제 1촌, 그거 이제 10촌을 모은 게 1척, 그러니까 100개겠지, 그죠? 100개 알, 그러니까 100개 분, 그 이제 횡서척이라 한다. 이 두 방법은 늘어놓는 방법에 따라 기장 나달의 길이에서 차이가 나지만, 기장 나달의 길이에서 차이가 난대. 그러니까 뭐 하나 요렇게 세운 거랑 요렇게 세운 거랑 뭐 길이가 차이가 나지만, 황정율관의 전체 길이로 삼은, 그러니까 황정율관의 전체 길이라는 게 1척을 말하는 겁니다. 아, 여기서 하나 정보가 주어지죠. 황정율관의 전체 길이는 1척이다. 이게 1척이랍니다. 그죠? 횡서척으로 100개, 종서척으로 뭐 81개, 이렇게. 그죠? 그걸 이제 1척이라 한다. 그게 이제 황정율관의 전체 길이다라고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같았답니다. 같았대. 이거랑 이 길이랑 1척은 다 같았다. 그죠? 한편 황정율관의 기장 1200알을 담으면, 그러니까 황정율관이 아까 죽통이라 그랬잖아요. 죽통, 대나무통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에 1200알이 들어가면은 황정율관이 가득 찬다고 봐. 그건 이제 부피다. 그러니까 황정율관의 일반적인 어떤 부피의 어떤는 기장 1200알로 이제 고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크면 막 야 2000알 들어가는데, 그러면 야 이거 황정율관보다 더 크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의 어떤 부피와 길이를 측정한 기준을 정했다. 황정율관을 만드는 방법이네요. 그죠? 그 뭐 황정율관의 규격을 정하는 방법이었다. 네? 이 뭐 가로로 세울 것인가 세로로 세울 것인가 뭐 이래 가지고 뭐 길이를 정했다. 그겁니다. 뭐 특별히 뭐 어려운 거 없었죠. 조금 헷갈리는 게 있었지만, 뭐 가로나 세로냐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또 봅시다. 넘어갑시다. 조선 성리학자들은 황정율관의 수치를 정하기 위해서, 황정율관의 수치라는 게 뭡니까? 황정율관의 어떤 수치라는 게 뭐 이렇게 황정율관 죽통이라 했잖아요. 그죠? 죽통의 어떤 수치라는 게 뭡니까? 이거 뭐 길이, 부피 뭐 이런 거겠죠. 그럼 그런 게 이제 뭐 수치라고 하겠죠. 숫자 1200알이 들어간다면서 부피에. 그죠? 예, 그죠? 1200알 들어가는 대나무통을 야 이거 황정율관이네 라고 하는 겁니다. 황정율관의 소리를 내겠는 죽통이 되겠죠. 한서의 이제 윤력지라는 부분에 보면은 이 수치를 활용한답니다. 이거 이제 정하기 위해서 성리학자들이 한서의 반고의 한서인가? 한서의 뭐야? 또 누가 쓴 거야? 하여튼 한서라는 중국 책이죠. 이걸 이제 수치를 활용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개발한 게 아니라 활용을 한 거죠. 그죠? 활용한 겁니다. 거기 있는 책을 찾아보고 야, 이걸 보고 황정율관 수치도 만들자, 이렇게 한 거죠. 도서관 가서 책을 찾아본 거예요. 예를 들어. 그죠? 이 책에서는 황정율관의 길이를 9촌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 9촌? 아까 뭐였습니까, 이거? 9개 늘어놓은 거 이제 1촌이니까 9촌을 1척으로 삼은 게, 1척으로 삼으면 이 황정율관의 전체의 길이가 1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9촌을 1척으로 삼았으니까 이거 종서척이네. 그죠? 종서척인가 보다 라고 했는데, 이때 황정율관의 길이를 제시한 9촌은 기장알 90개를 늘어놓은 길이다. 예? 어떻게 이제 90개냐, 9촌이. 종서척에서 9개가 1촌이나, 그죠? 9개가 1촌이잖아요. 그죠? 요거 알 9개가 1촌인데, 어떻게 이제 이게 90개가 되냐고요. 그죠? 기장알 90개가 어떻게 9촌이냐? 81개가 9촌이잖아요. 정서법을 따르면. 근데 90개래. 10개 다니네? 그러면은 10개를 1척으로 삼았다. 10촌을 1척으로 삼았다. 10분을 1촌으로 삼았다. 그죠? 이거는 뭐야? 횡서척이죠. 횡서척. 그죠? 그러니까 9촌을 기장을 90개로 이렇게 늘어놓았다. 이거는 횡서척입니다. 횡서척. 응? 횡서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9촌, 황정율관의 길이 1척을 9촌으로 삼은 거는 종서척이고, 9촌을 기장을 90개로 늘어놓은 거는
횡서척입니다. 그러니까 혼재를 했다는 얘기지, 그죠? 혼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한서를 쓴 이 책에서는 윤력지에서는 그러니까 종서척과 횡서척을 섞어놨다, 그죠? 혼재된 것으로, 그죠? 조선 성리학자들은 그죠? 혼재된 것이다. 그러니까 종서척과 횡서척의 단위들을 막 섞어서 쓴 거죠, 얘들이. 뭐 계산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뭐 일부러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으나 어떤 혼재를 했다 그 말입니다. 또 봅시다. 이때 뭐 황정률관의 길이로 제시한 9초는 기장을 90개를 넣은 어떤 길이다. 종서척이었으면은 이제 9개, 그죠? 1초는 9개잖아요. 81개의 기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횡서척처럼 이거 뭐 10개를 이용해가지고 뭐 90개를 만들었다. 예? 여기는 봐봐요. 9단위. 종서척은 9단위, 그죠? 9단위입니다. 9. 근데 횡서척은 10단위죠. 그죠? 그걸 섞어놨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90분을 1촌으로 삼았다. 이거는 이제 9촌으로 삼았다. 9촌이 지금 1척이죠. 9촌이 1척. 9촌이 1척. 9촌이 1척입니다. 9촌이 1척. 그러니까 이제 1척을 9촌으로 삼고 그걸 또 90개를 삼았대. 그죠? 그죠? 그러니까 삼아 이제 황정률관의 길이를 제시했답니다. 그러니까 황정률관의 길이는 1척이다. 1척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9촌을 1척으로 삼았다. 종서척. 그다음에 기장을 90개다. 횡서척.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단위들이 혼재된 것으로 이해되죠. 그다음에 조선 성리학자들은 수의 철학적 의미에 기반하여 한서 윤력지에 제시된 황정률관의 수치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황정률관의 수치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거지. 조선 성리학자들은 이 책이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뭐 수의 어떤 철학적 의미 를 진짜 기반해가지고 이제 어떤 뭐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야, 종서척과 막 횡서척이 막 짬뽕돼 있네. 이거 책 이상하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야, 이거 뭔가 좀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를 했답니다. 성리학에서는 천지의 수가 1에서 시작하여 10에서 끝난다. 11은 없다. 끝난다. 천지의 수랍니다. 이 중에서 홀수 1, 3, 5, 7, 9는 양의 수. 2, 4, 6, 8, 10은 음의 수. 뭐 지금이랑 다르죠. 음수는 마이너스인데. 어쨌든 뭐 양의 수, 음의 수라고 이제 생각을 했답니다. 철학적으로 생각한 거죠. 9는 양의 수를 완성으로 보았고 여기에 이제 철학적 의미인 거지. 10을 음수의 또 완성이라고 보았다. 끝이니까. 더 이상 11은 없으니까. 조선 성리학자들은 황종, 그죠? 그 기본이 되는 이 음악의 시작이 되는 소리인가 동시에 이게 항상 음악이 시작되는 소리를 황종으로 시작했군요. 동시에 음악의 기준이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그죠? 황종을 양의 기를 가진 완성된 소리라고 생각했다. 이거 뭐 양의 기를 가졌다. 그럼 양의 수를 말하는 거겠네, 그죠? 1, 3, 5, 7, 9 뭐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 중에 하나겠네. 그죠? 이 점을 주목하여 9라는 숫자가 가진 철학적 의미를 토대로 이와 같은 황정률관의 수치가 결정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황정률관에 관한 어떤 뭐 숫자 개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길이라든지 아니면 음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숫자와 관련된 어떤 수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어떤 철학적 의미, 뭐 1, 3, 5, 7, 9 이 홀수에 대한 어떤 양의 수, 어떤 9 이런 거 완성된 수, 이런 걸로 이제 생각했다. 철학적으로 생각을 했다. 뭐 그겁니다. 별거 없어요. 그죠? 이 문장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도 황정률관의 수치가 결정됐겠다라는 말은 그런 어떤 그런 철학적 관념을 가지고, 그죠? 이런 양의 수다, 음의 수다, 이게 완성이다, 이게 완성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봤다라는 겁니다. 그죠?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봅시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 음악은 한 옥타브가 뭡니까? 우리가 음악적으로 봤을 때 요거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잖아요. 이게 한 옥타브죠. 그러면 잘 봐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거 도에서 레로 갈 때 오음이죠. 오음. 레에서 미로 갈 때 오음이죠. 미에서 파로 갈 때 이거 반음이잖아요. 반음. 그죠? 반음이고. 파에서 솔 오음. 솔라 오음. 라시 오음.
요것도 반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온음을 반음 두 개라고 하라고 보면은 요거 두 개, 요 두 개, 한 개, 그죠? 두 개, 두 개, 요거 반음이니까 한 개. 그러니까 요거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5고 6이고 7이니까 12죠. 그죠? 12개의 반음이 있는 겁니다. 도에서 도까지 12개의 반음이 있습니다. 요걸 보고 봅시다. 옥타브 내 음이 12음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선시대 음악도 도레파솔라시도에서 12개의 음이 있는 것처럼 얘들도 마찬가지로 12개의 음이 반음이 있었네? 그죠? 각 음 사이에는 반음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서양 같은 경우에는 도레파솔라시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잖아요. 그죠? 도레파솔라시도가 8개, 7개잖아요. 시까지 보면은. 근데 얘들은 이제 그 조선시대에는 이제 다 반음으로 다 쪼개가지고 12개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다 합치면 12개의 반음이죠. 12개의 반음. 온음, 반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12개의 반음. 온음이 2개가, 반음 2개가 온음이 1개인 것처럼, 그죠? 그런 것처럼 다 계산해가지고 12개의 반음이 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12개의 음으로 구성됐답니다. 또 이런 것도 어떻게 일치가 되냐, 이상하게. 하여튼 12개의 반음이 있었다. 그죠? 조선시대 한 옥타브 내에서. 이 음들은 황종율관의 이제 황종율관과 그것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11개의 율관에서 산출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 12개의 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첫 번째 뭐, 예를 들어, 도 같은 경우에는 도 같은 경우에는 황종율관. 두 번째, 샵. 그죠? 반음 올린 거. 이거 황종율관 다음에 뭡니까? 임종. 이렇게 이름 붙인 겁니다. 도, 레, 미, 파, 아니다. 도, 다시. 도, 도샵, 레, 레샵, 미,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죠? 이런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도샵, 레, 레샵, 미샵은 없으니까 파니까, 그죠? 파샵, 솔샵,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붙인 거 반음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런 거 붙이면. 그죠?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한 거지. 이렇게 12개 이름을 붙였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대요. 그렇게 이제, 그니까, 맨 처음에 있는 게 황종이니까. 그죠? 황종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11개를 만들면 되겠지. 쪼록, 임종, 태주, 남녀, 이렇게. 그죠? 레미파솔라시도 이런 것처럼 이름을 붙였대. 11개의 율과는, 3분 손익법. 이게 또 뭐야? 3분 손익법을 사용해서 황종율관의 길이를 짧게 해서 만들었다. 3분 손익법이 뭐냐면, 뭐 얘기가 여기 있는데, 또 봅시다. 어쨌든 황종율관의 길이를 짧게 만들었다. 지금 봅시다. 황종율관의 길이를 짧게 만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짧게 만드냐? 3분의 1로 줄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이거 여기 그 문제에서 보면 9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황종율관의 길이가 9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그 책이죠. 한서책이죠. 그죠? 여기서 요거 3분의 1을 줄였다. 그러면 이게 끊어버리죠. 그죠? 9개의 3분의 1을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요 길이는 6이죠. 여기 3이고, 그죠? 2, 3은 6이잖아요. 6입니다. 그죠? 6. 이게 이제 임종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샵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 그렇게 이제 3분 손익법이래. 그래갖고 길이를 짧게 해 만들었답니다. 황종율관의 길이를 짧게 해서 만들었다. 짧게 했죠? 3분의 1 줄인 거잖아. 황종율관의 길이가 짧을수록 음이 높아진다. 이 짧을수록 음이 높아진대. 그러니까 도샵. 그죠? 이해되죠? 그럼 3분 손익법은 이제 이걸 설명하는데 3분 손익법이 뭔지 설명하는데 3분 손일법과 3분 이길법을 교대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지금 3분 손익법을 했는데 또 봅시다. 3분 손익법은 3분 손일법과 3분 이길법 이 두 가지가 있대. 교대로 썼대. 봅시다. 얘들은 또 뭔가? 우선 3분 손일법은 한 율관의 길이를 3등분한 뒤 그 3분의 1을 제거하고 남은 3분의 2만 다음 율관의 길이를 산정하는 것이다. 자, 뭐냐? 3등분 해가지고 3분의 1 제거, 3분의 2만을 해라. 그죠? 아까 설명한 거잖아요. 황종, 도라고 하면, 그죠? 도라고 하면 3분의 1, 이게 이제 9개잖아요. 그죠? 황종이 9촌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9촌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제 10개 알이 있는 거죠. 10개 알이 있는 겁니다. 아까 한서 그 책에 보면 10개 기장이 있겠지. 뭐 어쨌든, 그죠? 9개 이제 9촌이잖아요. 그죠? 9촌. 그죠? 9촌.
1촌에 뭐 이게 뭐 하여튼 어쨌든 9촌이니까 여기에 3분의 1을 날리고 3분의 2만 취했다. 그죠? 그러면 이게 9니까 3분의 2 하면 이렇게 되죠. 3이니까 6이죠. 그죠? 6 맞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3분 손일법이다. 그리고 3분 이길법은 또 뭐냐? 3등분한 율관의 3분의 1을 본래 율관에 더해가지고 다음 율관의 길이를 만드는 거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임종 만들었잖아요. 그죠? 황종 다음에 이제 임종 만들었죠. 이게 3분 손일법으로 만들었는데 3분 이길법 더한다는 얘기지. 여기에 3분의 1이 어떻게 됩니까? 6이잖아요. 2죠. 그럼 3분의 1을 더한대. 그럼 2를 더하면 되겠네. 8이겠네. 그죠? 2니까 이거 8이겠지. 자, 이거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요 길이에다가, 아까 요게 9였잖아요. 그죠? 요 길이에다가 3분의 1을 한 거고, 요거는 3등분 해가지고 3분의 1을 더 더하는 거니까 3분의 4를 곱하면 되죠. 수학적으로 계산 가능하죠. 그러니까 1 더하기 3분의 1이잖아요. 1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1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요 놈이 곧 3분의 4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수학적으로 자연수가 딱 떨어집니까? 3, 3, 9니까 4이 8이네. 8이네. 그죠? 8. 그죠? 교대로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다가 또다시 교대로 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3분 손일법으로 3분의 1 또 날립니다. 3분의 1 날리려면은 3분의 2를 곱하면 되겠지. 그죠? 3분의 1 날리려면 이것도 한 것처럼 3분의 1을 곱하면 되겠지. 이렇게 되죠. 이거 자연수로 안 떨어지죠. 3, 3, 9니까 3분의 4, 2, 8. 3분의 8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자연수로 안 떨어집니다. 정수로 안 떨어져요. 그죠? 여기에 또다시 3분 이길법. 그죠? 3분의 1을 더 더한다. 이놈의 3분의 1을 더하는 거니까 그 3분의 4를 곱하면 되니까 이거 3, 3, 9 날리고 3, 3, 9분의 8, 8, 64 이렇게 되죠. 이거 정수로 안 떨어지죠. 그죠? 정수로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죠. 이상하게 되죠. 그죠? 여기 딱 안 떨어집니다. 뭐 이런 식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길이를 구해 나간대. 그러니까 이제 도샵, 레샵,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갔대. 가령 황정율관의 3분의 1을 뺀 관의 길이로 임종율관을 구하고 황종율관의 3분의 1을 날린 거. 날린 어떤 대나무통, 이게 지금 죽통 길이죠. 그죠? 대나무 죽통 길입니다. 날린 거를 임종율관이다. 3분의 1을 뺀 관의 길이로 임종율관을 구하고 임종율관에서 3분의 1을 더한 관의 길이를 태주율관을 구한다. 요놈의 임종율관의 3분의 1을 요놈을 갖다 붙인 추가시킨 요놈을 태주율관이라 부른다. 그죠? 이걸 구한다. 태주를 구하는 거죠. 3분 손익법으로 율관을 손익법 더하는 거잖아요. 율관을 만들면 임종, 태주, 남녀, 고려, 고선, 응종, 유빈, 대려, 이칙, 협종, 무역, 종려 이렇게 순이 만들어진답니다. 요런 순으로 도샵, 레샵, 파, 파샵, 솔샵, 라샵, 시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다시 또 황종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렇게 만든 겁니다. 개 이름처럼. 그런데 대려, 협종, 중려, 율관 이게 뭐야? 대려, 협종, 중려? 어딨냐 이거? 대려, 협종, 중려? 길이가 너무 짧다. 그러니까 얘를 또 3분의 1 쪼개고 그러면 점점 여기서 이게 짧아지는 것처럼 요놈과 요놈을 보게 되면 이게 줄여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놈에서 줄여 나가고 요놈에서 줄여 나가고 요놈에서 줄여 나가니까 점점 짧아지죠. 그러니까 그 끝부분에 가서 막 대려, 협종, 중려 이런 것들이 너무 짧아져. 그죠? 이들 율관에서 나오는 소리는
황중보다 한 옥타브 위에 있는 음이 된다. 레를 하려고 그랬는데 레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한 옥타브 위에 음이 된다. 짧으니까. 짧으면은 그죠? 소리가 높아진다면서. 그죠? 높아진다 그랬으니까. 아, 레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세율관의 길이만 본래의 길이보다 2배 늘려서 곱하기 1을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황정음과 같은 옥타브 내의 음이 되도록 율관의 길이를 조절하였다. 이게 너무 짧아지니까 막 그래 막 이렇게 너무 올라가. 그러니까 이걸 곱하기 2배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한답니다. 조절했다. 이에 따라 율관의 길이가 긴 것에서 짧은 순으로 12음을 배열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쭈루룩 만들었다는 얘기죠. 계열음들을 이게 뭐 황정, 임정 순서대로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길이는 요거 태주가 이놈보다 임정보다 더 길잖아요. 그죠? 태주가 더 길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 계열음 같은 경우에는 도레미파솔라시도 같은 경우에는 밑에가 음이 낮고 시 이게 높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순서대로 한다는 얘기지. 그 순서는 뭐냐? 대나무통 길이죠. 대나무통 길이가 음 높이에 영향을 주니까. 그죠? 이 굵은 이게 기니까 음이 낮고 짧으니까 음이 높으니까. 그죠? 그건 이제 순서대로 이제 다시 또 순서를 바꿉니다. 그죠? 대례가 여기 있는데 여기 일로 와버리네. 워낙 길어서. 그죠? 그다음 태주 그대로고 남녀는 어디냐? 남녀가 짧아지네. 협종 2배로 튕기니까 확 길어지네. 이렇게 이제 다시 순서를 쭈르륵 정한 겁니다. 그죠? 이제서야 도샵, 레샵, 미, 파, 파샵, 솔샵, 라샵, 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죠? 이제서야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뭐 만들 때 이제 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실질적인 이제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있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쭈르륵 순서대로 만들었답니다. 이 음들은 양의 소리인 양의 소리가 아까 뭐 양이 뭐랬습니까? 1, 3, 5, 7, 9 뭐 이런 식의 홀수의 어떤 소리. 음의 소리는 음의 소리는 뭐냐? 2, 4, 6, 8, 10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려래 이거는 이제 홀의 소리 뭐 그러니까 이건 이제 홀, 짝, 홀, 짝, 홀, 짝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이제 홀은 율이고 이건 뭐 이거는 려가 된답니다. 그죠? 그렇게 12개의 율려. 이거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건 개 이름이라고 하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건 이제 개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12개의 율려라고 불렀답니다. 이렇게 요거 이름을 12율려는 뭔가요? 그러면 황정, 대려, 태주, 협정 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한편 실학자 홍대용은 기장의 규격으로 기준을 삼는 율관 제작의 방법의 부정확성을 지적했죠. 나라도 지적했구만. 아니 뭐 어떤 해는 기장이 막 굵어, 어떤 해는 기장이 작아. 이러면 막 해마다 달라. 이거 뭐 어떻게 된 게? 안 되잖아요. 그죠? 곡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홍대용이 이제 야 이거 뭐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해 실학자. 그죠? 아니다 안 된다라고 이게 부적성을 지적을 하고 양금의 사용을 주장했다. 양금이 뭐냐면 악기입니다. 악기예요. 황정유관의 길이와 부피는 기장의 나달수로 정해졌죠. 아까 종서척, 횡서척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종서척 이게 종서척이었죠. 그죠? 거꾸로 적어가지고 이게 종서척이고 이게 횡서척인데 그죠? 이 나달 길이로 했잖아요. 그게 1척이라 했는데 어떤 해에 농사가 안 돼가지고 막 나달이 작아 그러면 확 짧아지고 어떤 해는 농사가 잘 돼가지고 막 알이 굵어 이러면 막 길어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양금 뭐 그런 악기가 있답니다. 그런 악기 양금을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음을 정하자라고 얘기를 했다. 실학자스럽죠. 부피는 이제 기장의 나달수로 정해졌지만 기장 나달 자체의 크기와 길이가 각각 다르죠. 황정율관의 길이와 부피 역시 고정적일 수가 없어. 어떤 해에는 농사 잘 되면 막 굵고 막 어떤 할 때는 안 될 때는 막 작고 이러니까 고정적일 수가 없어서 기준음이 고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충분히 가능한 문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홍대용은 양금을 새로운 음의 조율 도구로 제시하였다. 양금이 악기입니다. 그는 양금이 명주실로 된 어떤 다른 현악기와 달리 명주실 이것도 뭐 수상하죠. 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양금은 주석과 철의 합금으로 된 쇠줄 그나마 쇠줄이라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조현이 편리하다는 점. 조현. 음을 고루 맞추는 거. 그죠? 이게 좀 편리하다. 점과 줄의 굵기가 균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야, 양금, 극은 합금, 철의 합금이기 때문에 좀 변화가 적고, 그걸 기준으로 하자. 말 되죠? 여기서 줄의 굵기가 균일하다는 것은 크기가 일정하지 않는 기장을 사용하여 율관을 만들었던 기존의 방법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죠? 그 대안이죠. 야, 그 기장 갖고 하니까 이상하더라. 잘 안 맞더라. 가능하죠. 그 글의 내용을 이런 겁니다. 그죠? 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나요? 이거 검색을 왜 많이 하는 거지? 그죠? 문제 한번 봅시다. 그죠? 문제 별로 뭐 어려운 거 없긴 한데 간단하게 볼까요? 보면 아는데 이거 좀 문제가 깔끔하진 않은데 어쨌든 답이 5번입니다. 보면은 뭐 율관 제작에 대한 조선 성리학자들과 홍대용의 견해를 비교를 했습니까? 성리학자들의 견해와 홍대용의 견해를 율관이 뭡니까? 죽통이잖아요. 죽통 제작에 대한 어떤 성리학자들 견해를 비교했다 하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성리학자들이 어떤 걸 주장을 했는데 얘가 이제 야, 그 문제점이 있어. 이렇게 고치자. 양금으로 바꾸자라고 한 게 이제 비교라고 하긴 그렇죠. 그죠? 얘가 이 일을 제기한 거지. 그래 보는 겁니다. 그 이렇게 1번 출제 의도는 그건 같아요. 뭐 좀 어째 보면 또 넓은 걸로 보면 비교라고도 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출제 의도는 얘가 주장한 내용을 얘가 이제 반박하는 내용이니까 비교라고 하기엔 그렇다. 비교 형태는 아니다. 그 다음 율관의 어떤 형태와 재료에 따른 특징. 율관이 아까 죽통이라 그랬잖아요. 죽통의 어떤 형태는 뭐 이렇게 야 동그래야 된다, 뭐 길쭉해야 된다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재료. 죽통의 재료가 대나무지 뭐 다른 어떤 재료를 얘기했나요? 없었죠. 그죠?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다. 뭐 다른 거 읽어보면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뭐 2번. 기억니에 대한 설명 이해로 옳은 것은 이건 좀 볼만한데. 기억과 달리 기억과 니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종서법, 횡서법 이걸 말하는 겁니다. 종서척, 횡서척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종서척 기억, 횡서척 니은 이거 말하는 건데 뭐 그냥 니은 달리 기억과 종서척, 횡서척 이거 달리 니은은 한서 윤력지의 황정율관의 수치 결정에 이용되지 않았다. 한서의 윤력지는 이거 두 개 혼재해서 사용했습니다. 짬뽕 시켰죠. 아까 뭐 90알짜리를 뭐 9촌이라 했는데 9촌까지는 좋아. 횡서법인가 정서법인가 했는데 정서법인가? 정서척으로 했는데 이게 또 90알이래. 이거는 또 횡서척이잖아요. 그죠? 이게 되니까 짬뽕이다. 혼재다. 그 다음에 니은과 기억은 뭐 90개를 늘어놓은 황정길이로 황정율관의 길이를 구했다. 그 니은과 기억 이건 지금 종서척인 경우에는 90개를 늘어놓는 길이로 황정율관의 길이 정한 게 아니죠. 한서윤력지가 이렇게 정한 거지. 그죠? 한서윤력지입니다. 그러니까 종서척, 횡서척, 한서윤력지 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각자 다릅니다. 요 세 가지 방법이에요. 그죠? 가장 적절한 기억과 니은은 같은 길이 1척을 나타내지만 1척을 만들기 위한 기장알의 개수가 다르죠. 이거는 9개에다가 9개가 뭉친 거고 10알에다가 10개를 뭉친 게 겁니다. 그죠? 다르죠. 여기 보면 되고 뭐 이런 것도 사운드 볼까요? 황정율관의 뭐 표준 규격을 정하기 위해서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고안해낸 방법.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고안해낸 게 없습니다. 얘들은 그냥 도서관 가서 찾아본 거죠. 책 찾아봐가지고 한서 윤력지에 이런 게 있네. 이거 활용하자 이렇게 한 거지. 그죠? 얘들이 고안한 게 없어요. 없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양의 수로서 완성된 의미를 담고 있는 구의 철학적 의미를 이끌어내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도구로 활용되었냐? 얘들이 이미 있던 거죠. 이미 있던 겁니다. 구에 대한 어떤 철학적 의미를 이미 있던 건데 여기다 적용해서 본 거지. 그죠? 기억 니은에다 적용한 겁니다. 그죠? 이미 있던 걸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만들었다 이게 아니다. 그죠? 이미 있던 거다. 그죠? 뭐 읽어보면 될 겁니다. 이런 것도 어려운 내용 없어요. 뭐 더하는 방법이 뭐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 아까 말했죠. 이렇게 도샵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길이대로 쪼르르 나열한 게 요놈이잖아요. 그죠? 길이대로 나열한 거 도샵, 레샵, 미, 파,
파샵, 솔, 솔샵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볼까요? 그래도 문제. 퇴주율간의 길이는 8이다. 8촌. 퇴주율가 8이죠. 8 맞습니다. 9구 날리고 8이죠. 그죠? 이렇게 그럼 여기 만납니다. 8이에요. 임종율간 6이다. 6이죠. 그죠? 3분의 1 날렸으니까. 그죠? 맞고. 보기의 율관 중에서 가장 높은 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남녀다. 짧을수록 높은 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놈이 가장 짧네. 황종율관과 퇴주율관과 고선율관의 길이 차이는 반음 정도 차이다. 자, 여기서 반음이 뭐냐? 황종율관의 반음은 요놈이죠. 도샵. 그죠? 이까지 가면 퇴주는 5음이죠. 5음은 반음 2개입니다. 그죠? 황종과 퇴주율관 지금 5음입니다. 그죠? 반음 2개예요. 그 다음에 퇴주율관과 고선율관. 퇴주와 고선? 이것도 5음 차이잖아요. 5음이잖아. 그죠? 도샵, 레샵, 미잖아. 그죠? 5음인 거지. 5음. 5음입니다. 퇴주율관과 고선율관의 3분 이길법. 이 길은 더 하는 거잖아요. 그죠? 퇴주율관과 고선율관. 이길법이 더 한 거네. 그죠? 여기서 더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임종율관과 남녀. 임종과 남녀는 그 손일법 날리는 거 있잖아. 그죠? 날린 거. 또 날린 거. 맞고. 황종율관, 퇴주율관, 고선율관에서 나는 소리 율. 황종, 퇴주, 고선, 홀수 번치죠. 율이죠. 그 다음에 임종, 남녀 1, 2, 3, 4, 5, 6, 7, 8이고 9, 10이니까 이거 지금 짝수니까 그죠? 짝수니까 듀 맞죠? 내용을 치죠. 그런 거 없습니다. 양금의 특성 분석 항목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 양금을 통해서 황종율관의 제작에 사용할 기장의 크기와 용량을 일정하게 조정. 기장 버리고 그냥 양금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완전히 어이없는 내용이죠. 틀렸습니다. 그죠? 네, 여기까지 봅니다. 이거 뭐, 이게 길어지지. 그죠? 뭐 내용 어려운 게 아닌데. 어쨌든, 검색을 많이 했길래 업데이트해서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또, 어떤 검색 많이 한 거, 아니면 조회수가 높거나 뭐 그런 것들은 영상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업그레이드 해서 만들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